누군가가 당신이 물러설 때 갑자기 당신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어느 순간 당신은 거기에 있고 이용 가능하고 그들은 당신을 마치 당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선택권처럼 대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그들에게 공간을 주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본을 뒤집어서 누군가가 잃은 것을 깨닫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소한 짓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마스터하고 거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당신 없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물러서는 것이 그들이 달려와 돌아오게 하는 일부까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강력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관계에 대한 통제력이 큽니다. 거리를 둔 후 누군가가 기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의 결정을 소유하고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화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존중과 시간을 주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손을 내밀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일을 바로잡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죠. 당신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쫓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한 조각 잃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이 영상을 끝낼 때쯤이면 그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더 강력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주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힘. 금욕주의의 요점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거나 반응하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차리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서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온전함을 느끼려면 상대방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자신의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달려와서 돌아오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성장의 충격. 사람들이 관계, 우정,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 왜 그렇게 편안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항상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물러나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면 그들은 완전히 당황합니다. 마치 그들에게서 양탄자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확인하고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멈춥니다. 당신은 문자 메시지를 멈춥니다. 전화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쫓습니다. 당신은 헬스장에 가서 당신의 커리어를 레벨업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그 변화가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사람에게서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성장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내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을까?
내가 뭔가를 놓쳤을까? 그 충격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경종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또 무엇을 잘못 생각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당신의 관심을 더욱 갈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을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개인적 성장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 야망, 개인적 성장에 더 집중할수록 당신의 변화는 스스로를 대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놓친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이미 번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집중할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전력으로 뛰어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피트니스, 직업 또는 개인적인 취미이든 그것을 당신의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하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의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성장에 너무 집중해서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2. 자립의 자석적 매력. 잠시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립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석적인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검증, 관심, 승인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두 발로 서는 것은 당신을 엄청나게 차별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충분하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조건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멈춰서서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연의 힘이 됩니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완전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립은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 자신감,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서 있는데 편안함을 느끼면 눈에 띄게 됩니다. 자립심이 강하면 속일 수 없는 조용한 자신감이 발산됩니다. 시끄럽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말해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고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당신이 합당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왜 그런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나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는 거지? 왜 그들은 더 이상 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역동성이 바뀝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느끼는 것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바뀝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항상 거기에 있었고 항상 확인하고 항상 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주변에 없어요.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당신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이 나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내 가치를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멈추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 행복하기 위해 그들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 자신의 목표, 당신 자신의 행복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립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말에 매달리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업적, 누구의 끊임없는 승인 없이도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당신만의 가치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행복하고 충만하고 전진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그들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당신이 그들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립은 또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의지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누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더 선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계를 정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이용 가능하면, 항상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고 그 이용 가능성을 없애면 사람들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번창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은 고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방에 들어가도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드물며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혼자 저녁을 먹든 하이킹을 하든 아니면 하루 종일 당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러 나가세요.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자신에게 더 편안해질수록 외부의 인정을 구할 필요성을 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면 그들은 그 에너지에 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이 자신의 행복, 자신감, 만족을 창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립심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새롭게 찾은 자신감에 대한 부러움. 자신감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중 하나이며
특히 그들이 당신에게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항상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졌을 때 당신의 새롭게 찾은 자신감은 번개와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방해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힘을 바꾸고 그들은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왜 전에는 이걸 보지 못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당신은 주저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확인을 구했고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더 강한 버전의 당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존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의 자신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퍼지지만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성장이 자신의 불안감에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전에 여러분에게서 이것을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자신 안에 이것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여기서 부러움이 생깁니다. 항상 독성적인 종류의 부러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러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수준의 자신감을 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고 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확인을 위해 그들에게 의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왜 그들이 일찍 당신 이런 면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관계, 우정 또는 심지어 직장 환경에서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존경한다는 생각에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승인이 필요 없게 되면 그들의 의견 없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황을 뒤흔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 불균형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것이 역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이제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확신이 없거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그들의 확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만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말하고 당신의 결정에 확고히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 에너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자신감은 말 그대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방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검증받을 필요 없이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알고 상황에 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감의 일부는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과 함께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종류의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당당하게 서 있고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들의 의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전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기심은 매력으로 바뀌고 그 매력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자신감을 발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하는 역동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안정감을 만들고 사람들은 안정을 갈구합니다. 작은 방법으로 자신감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죄책감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보통 조용히 있을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관계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방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하더라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유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의존하지 않을 때 깊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버전의 당신을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고 힘이 넘치는 당신.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의 이유. 예측 불가능성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측 불가능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덜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해지고 읽기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그것이 흥미를 유발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고 항상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은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전화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은 처음에는 위안이 되지만 결국 지루해집니다. 흥분도 없고 신비로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전처럼 그들의 문자에 빨리 답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데 바쁘고 그들을 당신의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호기심 강력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스터리에 끌립니다. 우리는 퍼즐을 풀고 사물을 알아내고 싶어 하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당신은 그들이 쉽게 풀 수 없는 퍼즐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왜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무한히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호기심을 낳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덜 예측 가능해지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요? 왜 항상 연락이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나요? 예전처럼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역학관계가 바뀌는 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 게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정이나 관심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 행복, 그리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면 같은 에너지를 주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더 강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가치감을 만듭니다.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누군가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고 약간의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접촉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있고 싶다면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즉 편안함에서 불확실함을 느끼는 것으로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성에 힘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예측 가능하다면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많이 투자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변덕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며칠 동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당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는 건강한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목표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뒤로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상을 깨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다면 멈추세요.
항상 특정 시간에 연락이 가능했다면 다른 일을 하세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다시 소중하게 만드세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하고 당신이 항상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서 오는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아름다움은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은 당신을 무한히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유 5. 그들이 잃은 것을 깨닫는 것. 여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나타나고 항상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 그들에게 거리를 줬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왔고 이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저 바쁠 뿐이야.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노력하는 역동성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모든 작은 것들, 즉 대화, 정서적 지원, 즐거운 순간,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위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매일 거기에 있고 체크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보장된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는 순간,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진짜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준 정서적 지원, 당신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기쁨,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고 좋은 시간, 웃음, 깊은 대화를 생각하며 각 기억마다 그들은 잃은 것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해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익숙해지죠. 하지만 갑자기 없어지고 그 끊임없는 존재가 사라지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깨달음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들의 행복, 당신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을 더 감사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지금 잃어버린 관계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종종 깊은 감정적 불편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사하지 못한 모든 방식,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시간을 보게 되고 그것은 그들이 소중한 것을 손가락 사이로 놓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런 종류의 후회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아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러서는 것으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러서서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모든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으며 종종 사람들이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과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조종하여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나 역동성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되찾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종종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한 후에야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는 지금의 삶을 당신이 주변에 있었을 때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그들이 당신이 있는 동안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연결감, 정서적 지원, 즐거움, 당신이 가져온 위안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손가락을 튕겨서 그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서둘러 돌아오지 마세요. 당신이 물러나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공간을 줄 때 그들이 그 느낌과 함께 앉아있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없는 삶이 어떤지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것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단계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을 깨닫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종종 그들은 당신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받는 것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나서거나 나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6번째 이유, 새로운 여정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 물러서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커리어를 레벨업하거나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 변화는 분명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특히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눈치채죠. 문제는 성장이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레벨업하고 전진하고 그들 없이도 번창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롭고 신나는 버전의 당신을 놓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여정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을 얻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뒤처진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들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업, 건강, 관계 또는 개인적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그것은 당신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발전, 자신감, 야망을 발산하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면을 보고 당신의 삶이 그들과 함께든 그렇지 않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크고 더 나은 무언가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당신의 여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는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고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버전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하던 이전의 역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성장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들의 이런 면을 놓쳤을까? 왜 나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뒤처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그들 내면에 당신의 여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러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새롭고 진화된 버전을 감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실되고 충만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잡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든 아니든 전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성장하는 동안 당신 옆에 서서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강력한 버전의 당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면 그 일부가 될 운명이 아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진화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당신의 가치를 아는 올바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고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추구하든 단순히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든 여정을 당신에 관한 것으로 만드세요. 적합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릴 것이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신감과 성장은 엄청나게 매력적이며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는 흥미진진하고 진화하는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 돌아오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7번째 이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 중 하나이며 누군가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생각,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도록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긴박감과 절박함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잘 지내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첫 반응은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그저 한 단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성장하고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이 놓친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대체된다는 생각은 무섭습니다. 특히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독립적이 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이 나보다 그들을 더 잘 대해준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정말 생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 처음부터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만으로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시작되면 종종 후회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잘 대하지 않았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당신에 대해 더 강렬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지 않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상상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비교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질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안정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있을 기회를 잃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또한 역동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당신의 미래에 참여하고 싶다면 너무 늦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려움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들을 더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다시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찰은 종종 진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한 성장의 촉매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질투하게 하거나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집중하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번창하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길을 지시하게 하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고 당신의 삶을 쌓고 처음부터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집중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항상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전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에 관한 것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서고 싶어 한다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 참여하고 싶은 진정한 열망에서 당신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글쎄요, 당신은 이미 전진하고 있고 처음부터 당신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존감,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물러설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성장하고 번창하고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멀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여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누군가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